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정당하다. 이 WTO 최종 판정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언론들이 언론사마다 좀 보도 행태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 논조에 따라서 이제 무지개 모양새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예.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경제지로 지금 세계적 규모 영향력 자랑하고 있죠. 니케이 신문. 네. 이 신문이 13일자 사설에서 이번 WTO의 결정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향한 산지의 노력을 생각하면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WTO의 최종 심의가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급위원 7명 중에서 4명이 공석인 데 대해서 비정상적 상태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도 분쟁 처리 신뢰성 이걸 높이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같이 내놓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WTO의 판정 자체를 뭐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WTO의 구성을 문제 삼았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뢰성 문제가 있을 그러네요.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예.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이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들은 시장 출하 시에 검사를 자주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 기준을 만족시킨 수산물만 출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수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로도 부족한 해외의 수입 규제가 있고 그리고 그 뜬 소문을 불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현상을 엄중히 파악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각국에 설명하고 어붕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논조네요. 네, 그렇죠. 예. 이 신문을 한 중간 정도, 뭐라고 할까요? 좌우 성향의 어떤 좀 논조를 중간 정도로 본다면은 일본에서 가장 극우에 해당되는 산케이 신문. 이 사설을 보면은 역시 13일자인데요. 이번 WTO 판단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난폭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강하게 부정하는군요. 네, 이 신문은 한국의 수출입 금지는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이다. 라고 1심에서 한 패널의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일본이 주장한 과학적인 안정성이 번복된 것도 아니라면서 이런 석연치 않은 판단이 있다면 무엇을 위한 WTO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평을 해놨습니다. 네, WTO를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1심 패널의 분석이 불충분하면은 상급위에서 새로운 검토를 하면 되지 그런 작업도 없이 1심의 패널 판단을 취소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역시 이 WTO의 판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1심에서 판단 났을 때는 이걸 존중해야 한다 막 그러던 네. 언론 아닙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 신문이 WTO 2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최종적이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해서 이제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이 부정된 건 아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악평이 국내외로 퍼지면 안 된다는 입장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수적 논조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자랑하고 있죠. 요미우리 신문. 예. 14일자 사설에서 예상 외의 판단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신문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급위원회가 한국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용인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급위 심리의 즈음에서 일본의 입증 노력은 충분했었는지 검증이 요구된다. 이런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의 논조도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여기서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그런 논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식품으로서의 방사성 물질 영향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 수준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검사하고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해 피해가 재현되어서 재해 부응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의 대책을 취해주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진보적 신문이죠. 아사히 신문. 16일 사설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전패가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극히 유감이지만은 분쟁 해결 기관의 판단을 맡겨서 주장의 근간이 부정된 이상 결과는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WTO의 판단 의미를 분석을 하게 됐는데 이번 결정은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과 안심의 판단은 주관적인 문제고 각국의
그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이거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WTO의 결정은 그 재량의 폭을 넓게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그렇죠. 네. 식품 안전 판단은 각각 국가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네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신문은 한국의 금수 조치가 WTO에 부합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아서 그 점에서는 어정쩡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TO 분쟁 처리의 본연의 자세 등 그 검토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시민 교류는 활발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끼리 냉정하게 대화를 진행시키는 환경을 정비하고 싶다 이런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진보 성향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니치 신문인데요. 네. 13일자 사설에서 이번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판단에서 일본이 역전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출입 금지 대상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을 해서 8개의 현에는 유감인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패소는 예상 외의 라는 견해가 많지만 뭐 조금 전 요미우리 경우처럼 일본의 대응에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보였고요. 일본 정부가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거를 예. 한번 검증해봐야 된다 이거고. 예. 그 역시 또 일본의 수산물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그렇게 사실로 판단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앞으로 개별적으로 한국과 협의해 나가겠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안전성을 좀 더 한국에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다가가라.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수입식품의 안정성에 민감한 것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도 미국산 쇠고기의 BSE 문제, 다시 말하면 광우병 문제, 이걸로 엄격한 검사를 요구하면서 한때 미국과 대립했었다. 그렇죠. 이걸 상기시킨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정보가 혹시 부족한 면도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자문을 이 신문은 또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관계가 더 악화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는 끈기 있게 이해를 요청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논조 좀 비교해 봤고요. 네. 또 다른 소식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판결이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11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국 여성들은 획기적인 판결로 이 과부장적 사회에서 마침내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페미니즘 타도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번 판결이 그래서 양측의 눈물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양쪽의 눈물을 네, 감격의 유발한다? 눈물, 그다음에 이제 뭐 억울한 눈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입장이 찬반으로 이제 갈리고 있다 이런 건데 영국 가디언 신문 역시 11일자 보도에서 관련 사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젠 라이프 국제 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의 말을 빌어서 이번 판결은 한국 여성 인권의 중대한 진전이다 이렇게 평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인권 차원에서 이걸 평가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성 인권 뭐 이 사이에서 충돌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서나 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놓고. 근데 예. 여기서 그 생명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판단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를 여성만 그 생명 그 존중에 대한 윤리적 책임 또 죄의식 이런 걸 왜 여자만 부담하느냐 이 그렇죠. 문제가 결국은 이 서구 사회에서 논쟁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체적으로 여성의 인권 존중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약간 우세한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 BBC 방송은 한국에서 낙태한 여성이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낙태 금지로 인해서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 이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역시 프랑스 유력 일간지죠. 리베라시옹입니다. 실제 낙태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은 일부 저소득층의 젊은 여성들은 열악한 위생 조건 하에서 낙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래서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은 이 선진국들 중에서 낙태죄를 적용하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시아나 항공, 네. 이건 국제적인 항공사니까 그렇죠.
이 금호그룹이 이거 판다는 것도 외신도 많이 다룹니까? 네,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사실관계 보도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본의 그 유력 경제지죠, 니케이 신문이 또 어떤 보도를 하나 내놨는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2일자 보도인데요. 한국 항공사 2위인 아시아나항공이 재벌의 경영난으로 매각되게 됐다. 이렇게 되면서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일관성 없는 사업 매수와 매각을 반복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재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래서 정권이 재벌을 지켜주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외면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창업가의 재벌 지배에 대해서 엄격한 시선으로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주주의식의 고조, 그러니까 한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를 독점해온 재벌 창업가에 대한 국민의 반감,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을 그 재벌 개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7년에 당선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은 재벌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몰린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또 니케이 신문이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을 재벌 개혁과 연결시키는 그 시각도 참 흥미롭군요. 네.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네. 이건 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CNN이 전 세계를 석권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14일자 보도를 보면은 비틀즈 이후에 이런 팬덤은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고요. 비틀즈 이후에 처음. 예, 네. 그렇게 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K-팝 음악이 전 세계로 열렬한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면서 틈새 수입 음악에서 전 세계적 흐름을 이끄는 음악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제 주류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K-팝 지배자들이 더 강해지기 전에 좀 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지적 내놨습니다. 역시 K-팝 산업에 대한 설명에 여기서 K-팝 산업은 고도로 통제된 기계다. 이런 평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통제된 기계. 네. 이런 비판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뭐라고 하냐면 K-팝 그룹은 보통 부모님 집 차고에서 기타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국의 거대 연예 기획사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구성돼서 이제 춤과 노래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 수년간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죠. 예. 훈련 과정은 매우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오디션 경쟁도 매우 치열해서 아주 어려운 과정이다. 예. 그러면서 일단 아이돌이 되면은 깨끗하고 어떤 논란도 없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막대한 부와 명예 또 인기를 얻게 되어도 큰 위험과 비싼 대가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깨끗하고 논란 없는 이미지 그런 걸 유지해야 하는 K-팝이 최근에 이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다 이제 그래서 더 실망이 큰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거 CNN은 BTS가 특히 큰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의 그 K-팝 산업 그런 특징과 관계가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BTS의 음악은 특히 자기 성찰적이다. 그래 앞에서 말했던 그 완벽함과 그 체제에 순응하는 해야 되는 그런 K-팝 산업의 교묘한 술책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체제의 반항을 꿈꾸는 듯한 그런 자세 때문에 특히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형 같은 이미지가 아닌 뭔가 좀 인간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난번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감동을 준 것이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처럼 고민도 있고 또 절망과 희망 함께 또 느껴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뭐 좀 현재의 체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녹인 건데 어쨌든 방탄소년단 그 인기와 영향력 계속 좀 될 것 같은데 오는 5월에 열리는 2019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여기에서 톱 듀오 그룹 그리고 톱 소셜 아티스트 이 두 개 부문의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고요. 예. 빌보드 어워드에서 이제 이번 컴백 앨범 타이틀곡이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것을 함께 부른 미국의 할스이라고 하는 가수
하고 이 퍼포머로서 그 합동 무대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비틀즈 이후에 이런 팬덤은 처음. 네, 이 표현이 제일 귀에 꽂힙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